C. 비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고요. 비열의 단위로는 그러니까 1kg을 1도씨 높이는데 몇 킬로칼로리가 든다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맞아. 같은 질량의 두 물질을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할 때 비열이 크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줘야지 조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데워지는 게 아닙니다. 비열이 크면은 천천히 데워지는 거예요. 비열이 크면.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되고요. 자, 비열은 질량 클수록 커진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종류가 같은데 질량이 크다라고 비열 큰 거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으면은 비열이 1이에요. 뭐 질량이 100g 있건 200g 있건 300g 있건 다 1인 거야.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물질의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다. 뭐 요거 이런 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배웠으니까. 자, 비열을 계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Q는 시멘트라고 써보시고 이게 그냥 일단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0kcal를 줘. Q가 10이야. 10. 비열은 모르니까 그냥 C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C는 MT분의 Q 쓰면 되는데 공식을 여러 개 외우기는 귀찮잖아. 하나만 외워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M이 얼마냐면 5kg이에요. 온도 변화량을 써야 돼. 그러니까 32를 쓰는 게 아니라 7도였는데 32도가 됐다 이 소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변화량은 얼마예요? 25도씩 변화된 거죠? 이렇게 쓰고 그럼 C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 C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0.1이 아니구나. 0.1이 아니군요. 얘가 하여튼 5 곱하기 25분의 10이 되는 거잖아. 그쵸? 맞아요? 그럼 일단은 나누고 25분의 2네. 그럼 이거 4 곱하면 100이기 때문에 100분의 8이네요. 그쵸? 그러면 0.08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되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0.08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뭐 꼭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도 이거 뭐 알고 있는 게 좋은 거지. 정리해서 한번 써보시고. 하여튼 뭘 계산해야 되면 이 열량이 들어가는 데에서 뭔가 계산해야 되면 이 Q는 시멘트 공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이제 잘 다뤄지지 않던데 뭐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3번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비열이 작은 애가 온도 변화가 제일 큰 거야. 비열이 작은 애가. 비열이 작으면 에너지를 0.11kcal만 줘도 철은 1도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열이 작은 애가 온도 변화가 큰 겁니다. 자, 4번에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5분 동안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얘는 누가 제일 많이 올라갔냐면 근데 이게 또 질량도 들어가 있네. 그쵸? 질량도 들어가 있어서 그럼 이제 이거는 식을 쓰는 게 좋아요. Q는 시멘트, C는 M 델타 T분의 Q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Q는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5분 동안 가열했으니까 가해준 열량은 같은 거예요. 얘가 일정한 거야, 일정. 그러면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1이 비열이야. 그래서 얘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는 15도씨네. 분의 1. 이게 비열이야. A의 비열이에요. 이거 식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3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1. 요 식에 똑같은 형태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과학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뭐 밀도라던가 뭐 이렇게 비교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요런 방식으로 푸는 거야. 이거 해봐봐. 이렇게 해. 따라 해. 안 하지 말고 해. 그렇게 해 놓으면은 비열이 누가 제일 큰 거야? A가 제일 큰 거야. A가. 그 다음에 이 중에는 B가 그 다음 큰 거야. 얘가 작은 건 줄 아시겠죠? 이거 뭐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보라는 거지, 얘를. B가 비열이 그 다음 큰 거고, C가 비열이 제일 작은 거예요. 요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뭐 비례식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요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진짜야. 아니면 다 계산해야 돼. 다. 예. 다 저거 계산해야 돼요. 예. 근데 이렇게 비례식 세워서 하는 거예요. 요런 문제들이 많아요. 과학 문제 풀 때. 자, 500g의 물을 10분 동안 가열하여 물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가 표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량을 봐야지, 변화량을. 10분 동안 변화량이 얼마야? 델타 T가 10도씨 올라간 거다, 그쵸? 30도 올라간 거 아니다. 열량을 계산해라. Q는 시멘트 쓰시고, 요대로, 그러니까 열량이 Q니까 요대로 쓰면 되죠. C는 1이야, 1 kcal per kg 도씨 곱하기 M이 얼마야, M이 500g이죠. 내가 단위를 일부러 쓰는 이유는 틀리지 말라고. 이게 500 집어넣으면 안 돼. 왜냐하면 kg이니까 이거를 0.5kg으로 바꿔서 0.5kg을 집어넣으셔야 돼. 이런 것들이 많아. 단위를 통일해야 되는 것들. 곱하기 온도 변화는 30 쓰는 게 아니라 얼마를 써야 돼요? 10도씨를 쓰는 거야. 이렇게 써봐봐. 당장 이거 안 나와도 이거 알면 좋아. 알면 좋아요. 알면 똑똑해지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제 이 퍼 밑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단위가 약분이 되는 거야. 그럼 킬로칼로리만 남잖아. 그쵸? 그래서 5kcal가 나오는 거죠, 답이. 요렇게 푸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따라서 써.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뭐 이렇게 새로운 뭔가 식을 쓰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0g인 물과 식용유를 가열 장치 위에서 올려놓고 동시에 가열하였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액체의 비열은 다르다. 비열은 다르다. 물이고 식용유니까 비열이 어때? 다르지. 종류가 다르면 비열 다른 거야. 자, 물과 식용유에 가해지는 열량은 같다. 이게 동일한 데다가 올려놓고 똑같은 시간 동안 가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량은 같은 거지. 같은 시간 동안 식용유의 온도가 더 많이 변한다. 물의 비열이 제일 크다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들 중에 물의 비열이 제일 커. 그러니까 식용유가 더 온도 변화가 더 많이 변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식용유의 비열이 작아. 0.5밖에 안 돼. 비열이 작아요. 그래서 온도가 더 빨리 변하는 거죠. 두 액체를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다. 다르지. 비열이 다르니까. 비열이 클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온도가 더 많이 높아진다. 아니지. 비열이 크면은 열 에너지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씩 밖에 안 올라갑니다. 5번이 답이고요. 7번. 자, A의 온도 변화를 봐봐. 15도씨 올라갔네. 얘는 30도씨 올라갔어요. 얘가 이제 문제를 보시면 질량이 같은 두 액체를 가열한다고 했다. 그럼 비열이 누가 큰 거야? 비열이 누가 큰 거예요? A가 큰 거죠. A가 조금 올라갔잖아.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큰 것은 A다. 일단은 B지, B. 이거는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것은 B다. A죠, A. A가 비열이 큰 거야. 비열은 A가 크다. 디귿. 2번이 답입니다. 그쵸? 자,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열심히 하시면 다른 것도 잘해요. 이게 문장을 이렇게 길잖아요, 엄청. 이게 자꾸 풀다 보면 사실 진짜로 머리가 좋아집니다. 질량이 같은 두 액체 A,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했을 때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옳지 않은 거. 잘 봐. 이게 나중에 4분의 30도씨가 되어 있지만 변화량은 얼마니? 변화량은 20도 증가한 거예요. 응? B는 변화량이 얼마야? 30도 증가한 거야. 이게 40대 30이 아니야. 변화량은 30대 20인 거예요. 4분 동안 A와 B가 얻은 열량은 같지. 이거는 왜냐면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하니까 같은 거고, 온도 변화비는 A 대 B죠. A 대 B. 3대 4가 아니야. 정신 차리시고 뭘 봐야 돼요? 변화니까 변화의 비를 봐야죠. 여기에 30, 40 써있으니까 3대 4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변화량 비는 2대 3이야. 2대 3. 근데 2대 3은 이유는 질량이 똑같은 애였기 때문에 비열비가 3대 2여서 그런 거야. 비열하고 변화량이랑 반비례니까. 비열비가 왜 3대 2냐? 2대 3이니까 비열은 3대인 거야. 반비례 관계니까. 알겠어요? 응? 일단 답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아. 2번 고르시면 되고, 얘 때문에 이제 비열비가 3대2가 될 거고, 기울기가 크다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죠. 온도 변화가 큰 거는 비열이 작다라는 거지. 비열이 다르니까 A와 B는 진짜 다른 애지. 다른 물질이지.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좀 습관화를 들이시는 겁니다. A와 B를 접촉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다. A가 원래 온도가 높았고 B가 원래 온도가 낮았어. 그래서 A에서 B로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열이 A에서 B로. 옳지 않은 거. 열 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는 30도씨입니다. 보시면 아시죠? 30도씨라는 것을. 온도 변화가 없을 때가 열 평형 상태잖아요. 0에서 2분 동안 A에서 B로 이동한다. 이 맞아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열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게 맞지. 온도 변화는 A가 B보다 크다. 80에서 30으로 갔으니까 50도씨 변한 거죠. 10에서 30으로 갔으니까 20도씨 변한 거지. 온도 변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엄청 중요한데, A가 잃은 열량은 B가 얻은 열량과 같다. 열량은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온도 변화는 다르냐? 얘네 질량 달라서 그래, 서로. 결론적으로 B가 더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같은 물질이잖아요. 같은 두 물체잖아요. 아, 질량이 같은 물체구나. 그러네. 내가 잘못 설명했네. 질량이 같은 애네요. 다시 할게. 질량이 같은 애였기 때문에 B가 비열이 큰 애인 거야. 질량 같고 열량도 같은데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난 애가 뭐야? 비열이 B가 큰 거야. 비열이 B가 커가지고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난 거야. 이해 가요? 내 물인 줄 알았네. 물인 줄 착각하고 있네. 지금 비열이 큰 애가 온도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 거야. 비열은 B가 더 큰 거야. 그치요? 5번이 답이고요. 자, 10번 비열에 의한 현상이나 활용 사례가 옳지 않은 거. 찜질팩 안에 물을 넣으면 물의 비열이 크니까 찜질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금방 식어버리면 안 좋잖아. 그래서 물을 쓰는 거예요. 물의 비열이 크니까. 내륙 지역은 해안 지역보다 일교차가 작다. 일교차가 커요. 커. 내륙은 뭐 새벽에는 엄청 춥고 대낮에는 엄청 덥고 이래. 근데 바닷가는 비슷비슷해요. 물이 많아가지고. 물이 많으니까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죠. 자, 음식의 따뜻함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뚝배기에 담는다. 이게 비열이 큰 애에 담는 거예요. 자동차 냉각수로 물을 사용한다. 물의 비열이 크니까 빨리빨리 더 식혀둘 수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분다. 이거는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의 온도가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해풍, 육풍이 생기는 거죠. 자, 11번. 이거 지금 해풍 보는 겁니다. 육지 쪽에 있는 애를 봐야 돼. 상공에 있는 애를 보는 게 아니라. 해풍 보는 거고, 태양의 열에너지가 전도에 의해 바다와 육지를 전달된다.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 이거는 상식인데, 이거 복사지, 복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바닷물의 온도가, 앞에서 배웠나? 앞에서 배웠는구나. 육지의 온도보다 빨리 올라간다. 아니지요. 대류에 의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 이게 대류긴 하지, 이게. 자, 육지와 바다의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맞죠? 밤에도 바람 방향 같은 방향이다. 아니죠. 밤에는 육풍 불죠, 육풍. 자, 열팽창 옳지 않은 거. 자, 물질을 가열한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맞죠? 열에 의해 물질을 이룬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죠? 가열해도 입자 수와 입자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 상관없이 열팽창 정도 같다. 그렇지 않죠?
보통은 이제 기체가 훨씬 열팽창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액체, 고체가 열팽창이 제일 안 돼요. 고체 열팽창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거 맞고. 근데 기체는 열팽창 정도가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아. 기체는. 액체랑 고체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다리의 틈을 미리 이렇게 띄워 놓는 이유는 여름철에 다리가 늘어나 가지고 틈이 좁아지면서 이제 휘어지지 말라고. 이거를 처음부터 딱 뚫쳐 놓으면은 다리가 여름철에 휘어져. 이음새의 틈은 겨울보다 여름에 크다. 여름에 틈이 좁아지는 거지. 다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열팽창에 의해 다리가 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니은 괜찮고요. 이와 같은 원리로 가스관을 설치할 때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든다. 맞습니다. 가스관이 휘어지지 말라고 미리 조금 이렇게 좀 휘어 놓는 건데 사실 가스관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구부러진 부분을 만듭니다. 14번 바이메탈을 가열했는데 가열을 할 때 휘는 방향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이에요. 이 B가 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열팽창 정도가 큰 쪽은 B예요. 자, A와 B의 비열이 같다. 일단 다른 물질이니까 이건 사실 비열하고는 관계없는 뭐 그런 거긴 해도 비열은 다를 수밖에 없긴 하고 비열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문제긴 하고 A는 B보다 많이 팽창한다. 지금 B가 많이 팽창한 거죠. 바이메탈을 냉각시키면 A가 B보다 많이 수축한다. 이게 많이 팽창하는 애가 많이 수축하는 거야. 냉각시키면 A가 많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A가 많이 수축하는 겁니다. 이 바이메탈을 냉각하면은 B 방향으로 휩니다. 수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B가. B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은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거나 전원 차단되는 제품에 사용된다. 맞죠? 온도 조절 장치에 사용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거를 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이제 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열팽창 정도를 확인하는 거고요.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알루미늄의 열팽창이 제일 큰 거죠. 열팽창에 의한 현상 맞고요. 가열하면 바늘이 더 많이 돌아가고 팽창은 정도 다르고요. 입자 사이 거리 멀어져서 나타나는 현상 맞고 5번에 열팽창 정도는 알루미늄이 제일 큰 거야 지금. 거꾸로 5번이 답이죠. 16번에 고체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전깃줄에 여름철에 늘어나요. 열팽창을 해서 여름철 폭염에 철로가 휘어질 수도 있어요. 철로가 늘어나 가지고 겨울철에 쇠 의자가 나무 의자보다 차갑다. 이건 열팽창이 아니라 쇠 의자에 열 전도가 잘 돼서 그래. 열 전도가 잘 돼서 그래요. 나무보다. 그래서 내가 만지면 열 에너지를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나무랑 그 쇠 의자의 실질적인 온도는 똑같아도 쇠가 전도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잘 뺏어가서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온도계를 사용하여 사람의 체온을 측정한다. 온도계 안에 있는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하는 거야. 온도계 안에 있는 구부에 있는 액체 열팽창. 에펠탑의 높이가 여름철에 더 높아요. 여름철에 좀 더 높습니다. 진짜로. 에펠탑 다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서 온도 더 높다. 17번에 자 나중 높이를 보면은 자 물보다 에탄올이 좀 더 높아. 열팽창 많이 해서 그렇죠?
액체가 열받으면 부피가 팽창하고 에탄올과 물 모두 입수한동 활발해졌고 물의 부피 변화가 에탄올의 부피 변화보다 크다. 3번 틀렸고요. 그쵸? 그래서 온도계를 사용하려면 에탄올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변화가 커야지 눈에 확확 띄니까. 자, 18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열은 새 액체에서 뜨거운 물로 이동한다. 아니죠. 일단 1번이네요. 뜨거운 물에서 새 액체로 이동하는 거죠. 열의 이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에탄올의 팽창 정도가 더 크다라는 거죠. 네, 식용유보다 더 크네요. 네, 물이 제일 작고. 자, 요 안에 음료수를 만약에 꽉 채워 놓으면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이게 액체가 팽창해가지고 이게 터질 수도 있어. 그래서 5번이 답이죠. 5번. 네. 열 팽창에 의해서 페트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5번이 답이고요. 자, 서술형 문제. 같은 질량의 물질 A, B에 같은 양의 열을 가할 때 A에서 D의 온도 변화를 비교하여라. 자, 온도 변화가 제일 큰 애는 누굴까요? D네요, D.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A죠. 까닭을 서술하시오. B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지. B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큽니다. 자, 질량이 200g인 물질 B에 10분 동안 가열하여 B의 온도가 20도씨가 증가하였을 때 가해준 열량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열량 Q는 Cm 델타 T고요. B에 B열을 써야죠. 0.4 단위도 쓸게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곱하기 요거 때문에 그런 거야. 요걸 200을 쓰면 안 돼. 킬로그램으로 써야 돼. 킬로그램. 그래서 얼마 써야 돼? 0.2 킬로그램. 온도 변화는 몇 도씨 증가했대? 20도씨. 는 요거 곱하면은 4니까 4 곱하기 0.4니까 1.4 킬로칼로리가 되겠네요. 1.6이구나 미안. 4, 46이지. 1.6 킬로칼로리가 되겠죠. 200g을 킬로그램 단위로 고쳐서 꼭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두 도시가 낮 동안에 태양으로부터 같은 양의 열을 받았을 때 일교차가 큰 도시는 내륙 도시고요. 까닭을 서술하시오. 물의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만 써도 됩니다. 해안 도시에는 물이 많고요. 물의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해안 도시의 일교차가 더 작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사막 이런 데 사는 게 더 힘든 거지, 사실. 군대 가도 저기 철원이라던가 이렇게 내륙 지역이 훨씬 더 힘들어요.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 엄청 덥고, 이렇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금속 고리보다 약간 커서 고리를 통과하지 못하는 금속구가 있다. 근데 금속구가 고리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그러니까 구가 약간 큰 거잖아요. 고리를 가열해서 열팽창 시켜가지고 구멍을 크게 하는 거지. 금속 고리를 가열 열팽창 시킨다. 그 다음에 구를 작게 하면 되잖아. 그럼 금속구를 어떻게 해야 돼? 금속구를 냉각해야죠. 냉각하여 뭐 수축시킨다라고 하자. 고리를 가열해서 고리를 크게 하거나 금속 구를 냉각하여 구를 수축시키거나. 자, 실력 탄탄은 1, 2번 풀어보세요. 거기 숙제 안 왔었던 것 같은데. 숙제 아니었죠? 실력 탄탄 풀어보시고. 자, 이거 보겠습니다. 바이메탈이 이거는 평상시 작동하지 않다가 그 온도가 올라가면 작동해야 돼, 그쵸? 네.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느 쪽으로 휘어야 되냐면 철 쪽으로 휘어야 돼. 철 쪽으로 휘어서 요게 이렇게 딱 붙으면 이제 전기가 통해서 따다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나는 철수와 영희가 어떤 화재 경보기 테스트를 하고 나눈 대화이다. 그러니까 60도씨가 되면 경보가 울려야 하지. 근데 80도씨가 되어서 울린대. 이게 조금 성능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60도씨만 돼도 휘어가지고 붙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열팽창 정도가 어때야 돼? 열팽창 정도가 지금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60도씨만 돼도 얘가 딱 붙지. 근데 지금은 구리가 붙어있고 철이 붙어있잖아요. 구리랑 철은 요 정도 차이 나는데 열팽창 정도가 더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알루미늄하고 철을 붙이는 게 좋겠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80도씨가 되어서 얘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딱 붙는 건데 60도씨만 돼도 딱 붙어야 돼. 그러면 알루미늄이랑 철로 만든 바이메탈을 붙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요 2번도 재밌는 문제인데, 이거 잘 봐라. 원래 가열을 하면 물이 팽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림을 잘 보셔야죠. 근데 가열했더니 요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낮아졌지. 실제로 이거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로 처음에. 왜 얘가 낮아졌냐라는 것. 가열했는데. 다 많은 사람?
객관식이니까 그래도 쉬운 건데 2번이 답인데요. 이게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먼저 팽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낮아진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액체의 열 팽창이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역전해. 액체가 더 열 팽창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이렇게 낮아질 때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먼저 팽창했기 때문에 약간 낮아진 거예요. 그랬다가 한참 동안 가열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실제로 이 실험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로.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써 있으면 좀 어려운 건데 객관식이니까 그래도 읽어보면 이해 가는 게 가장 합당한 게 2번이죠. 가장 합당한 게 2번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